어? 힘 좋아. 서울대 갔으니까. 어? 수능 2개 틀려서 서울대 갔으니까 그거 힘 좋아야 되겠다. 네? 자, 이제 공주를 구하러 갑니다. 라이언 일병은 아니지만 지하국으로 내려가요. 오케이? 자, 공주가 이 말을 듣고 일변으로 놀라고 일변 기뻐하며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대답하기를 진실로 이 같을 친데 하늘의 해를 다시 보려니와 지하국에 있으니까 핵을 못 보는 거야. 장군의 재주가 어떤지 모르나 저놈의 조화가 무궁하니 어찌 제어하리요. 걱정한 거지. 제 보통 애가 아닌데 되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원수가 말하기를 어쨌거나 변신을 할 것이니 변하겠다 이 얘기야. 놀라지 마시고 소장에 변신한 것을 은밀하게 가져다가 그놈의 진위를 살피게 수건에 싸서 들어가소서 하고 몸을 흔들어 작은 주먹만한 수박으로 변신하였다.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인 거거든 이런 게. 그제? 공주가 행여 숨은 장졸이 알까 두려워서 넌지시 수건에 싸서 옆에 끼고 대야문에 다다르니 수문장의 군사를 불러 본부하되 대장군 본부에 아무 시녀라도 중문 출입에 몸을 뒤져보라 하여 계시니 명령대로 출입을 자세히 살피라 하니 문졸이 명령을 듣고 일시에 달려서 몸을 뒤지라 하였다. 공주가 그릇을 땅에 놓고 붉은 치마를 떨치고 가로되 빨래하러 나온 시녀가 무엇이 몸에 있으리라 하느냐. 수문장에 아무것도 없으면 보고 들어가라 하거늘 공주가 그제야 그늘 옆에 끼고 안으로 들어가 아기가 자는 협실에 놓았답니다. 원수가 여기에 이제 수박이 있겠죠. 그치? 본 모습을 내어 문틈으로 엿보니 아기가 손에 비수를 들고 칼이야 칼. 그제? 머리를 동이고 신음하는 소리가 오래 갔고 아홉 입으로 숨쉬는 바람에 방문이 여닫히니 요 부분 체크해도 철마산에서 보던 것보다 더 웅장하였다. 처음 보는 게 아닌 거야. 그치? 오케이? 그 철마산에서 봤을 때보다 더 괴기스럽고 스케일이 크고 그랬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놈이 비록 흉악하나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며 귀신도 아니므로 신랑이 없어 음양을 몰랐다. 이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 에? 신랑이 없어 음양을 몰랐다는 건 여자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에? 신랑은 음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랑이 없어서 이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야. 여자를 납치해 오긴 했는데 말이야. 에? 무슨 여자가 좋아서 그런 거 뭐 그런 게 아니라고. 그지? 음양을 몰랐다는 얘기는 남자하고 여자의 구별을 몰랐다 그 얘기야. 그지? 우리 나중에 한 5년 후에 만나서 너희들 좀 성장하면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지? 지금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기가 좀 그러네. 그지? 오케이? 자, 어쨌든 상하 여인을 도적하여 시녀를 삼아 좌우와 거층의 윗풍만 보이려 하고 곁에 두고 부리니 여인이 3천여 명이요 나졸이 수십만으로서 위험이 지구의 나라보다 더하다. 좌우의 궁전을 돌아보니 서쪽 마국간에 준마 천연필이 메어있고 동편 곶집에 금은 보화가 무수히 쌓였으니 천하에 이름없는 은근한 치국의 깃들이었대요. 너무 부자야. 말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이제 원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놈을 세상에 머물러 두면 천하에 큰 근심이 되리라. 온갖 100가지 계책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에게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 계교를 베풀이이다. 새 공주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약속을 정한 후에 열흘이 지남에 원수가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 하였다. 여기까지 또 한 장면이 되겠네, 그치? 누구를 제거할? 아기를 제거할 모의를 하는 거지, 그치? 새 공주와 누가? 김원희, 그치? 자, 이때 아기가 칼에 상한 대가리가 거의 나으니 이 칼에 상한 대가리는 누구한테 당한 거냐면 김원, 남두성한테 당한 거예요. 그치?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박 5일 후에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내 분함을 풀리라. 그러니까 이제 전에 만났다라고 하는 거, 그치?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요. 왜? 계획대로 되니까. 술 먹여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각각 술과 성차를 가지고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빨리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요. 빨리 네가 몸이 나으면 걔 금방 잡지 뭐. 그치?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주차를 대령하여 싸우니 다 드셔서 첩등에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세요. 먹어라, 마셔라 한 거야. 그치? 아, 우리 괴물짱, 마셔라 한 거야. 그죠? 아기가 이 말을 듣고 술을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A씨에 한 그릇씩 드리니 9입으로 머리가 9개 달렸나 봐요. 입이 9개야. 그치?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술을 할 수 없었대요. 술이 반쯤 취하여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셨어. 이제 그만 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치? 아기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려고 했습니다. 막내 공주가 아기 곁에 앉아 말하기를 보검을 놓고 잠을 자서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서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 야, 너 칼 가지고 자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잘못해서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기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을 자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그 말이 괴이하지 않니 받아 머리맡에 세워두라.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에? 세워둬 하고 칼을 줬어요. 공주가 칼을 놓고 아기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아기가 깊은 잠에 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을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루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고 말하기를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보소서. 원수가 즉시 비수를 들어 기둥을 치니 기둥이 반쯤 부러졌대요.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원수가 쓰는 칼이 아니라 아기가 쓰던 빗으로 기둥을 치니 어떻게 돼요? 쓱 부부짜리들이 썰렸다 이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야, 네 칼로는 안 돼. 에? 네 칼로는 안 되고 아기가 쓰는 칼로 한번 했더니 싹 간 거야. 그치?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요. 공주와 함께 아기가 자는 방에 이르러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가서 공주에게 말하기를 매운 재를 준비하였다가 내가 머리를 베거든 재를 뿌려. 그래야 이제 머리가 못 붙으니까 약속을 정하고 빗을 메고 아기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난 이것도 이상하더라고. 아기가 대단히 강력하고 센데 자는 애 그냥 죽이면 되지. 뭘 또 불러가지고 깨워가지고 먹을 줄 알았냐. 그냥 잘 때 가서 썰면 되지. 아기야 막 놀랐는데 가서 더 위험하지 않나.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요. 그치? 자, 아기하고 소리를 불렀어요. 아기가 잠을 미처 깨지 못하여 기지개를 켤 때 자세히 보니 온몸에 비늘이 돋쳐 있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머리를 잘라버렸어. 그치? 그리고 재를 뿌렸어. 아기인들 어찌하려 또 끼어들었네. 그치? 편집자적 문평 서술자 개입. 머리 없는 등신이 일어나며 대들보를 받은. 얘들아, 원래 등신이 이 몸을 말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몸을 말하는 거야. 그치? 몸 크기를 등신이라고 하는 거야. 자, 대들보가 부러졌대요. 한시경이나 낮동을 부리다가 죽었어. 그치? 공주등이 아기가 죽었음을 보고 아주 분분하게 칭찬을 했대요. 치하는 칭찬하는 거야. 그치? 누구를 물리치고 괴물을 물리치고 아기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뭐 김원 영웅적인 면모를 발휘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장면이야. 첫 번째는 변신하는 거, 두 번째는 능력 발휘하는 거. 됐지? 기억 미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기억은 내실이야. 내실. 비복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승상 부부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거짓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월영각은 지금 여기서 허물을 벗은 거지. 그치?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니까 실패하는 공간이 아니라 성공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공주가 김원의 초현실적 능력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랬는데 디귿이 지금 어디냐? 대학은 그 앞에서 지금 어떻게 했지? 수박으로 변했잖아. 이미 능력 한번 본 거 아니야. 내가 말할 테니 놀라지 마라 하고서 주먹만은 뭐로 수박으로 변했으니까 초현실적인 능력을 이미 경험한 그런 공간인 거. 오케이? 자, 리을. 아기가 자는 협실은 김원과 공주가 아기에게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간 맞네. 그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다? 그건 하나 체크해 두자.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 됐지? 공간은 배경에 속하잖아. 그 소설적 공간은 자주 물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 그런 거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에 대한 설명이다. 허물은 승상이 김원의 정체를 믿는 데 도움이 되는 소재. 맞지? 처음에 믿지 않다가. 그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내가 허물을 가져가면 니네 부모가 너를 안 믿을 거다. 그래서 놓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그지? 준마 천여필은 원수가 공주를 구출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아니지. 얘들아, 구출하러 가서 본 거잖아. 그걸 보고 구출하러 결심한 게 아니야. 그지? 역시 뭐냐면 선후관계를 왜곡한 거야. 서사의 흐름을 뒤바꾼 거야. 이미 누구는 얘들아, 김원은 공주를 구출하려고 들어간 거야. 그치? 들어가서 준마천여필을 본 거지, 준마천여필을 보고 나서 공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 거지. 그쵸? 그러니까 쉽잖아. 쉬운데 오답을 구성하는 소설에서 답을 만드는 방식이 뭐라고? 서사를 뒤죽박죽하는 거야. 순서를 뒤죽박죽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런 게 문제로 나오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서사의 흐름을 잡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변신을 하는 주체 누구겠냐? 기본이겠지 뭐. 자아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자아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 앞에서는 친구들아? 공주 앞에서는 자기를 노출한 거지. 변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 내가 변할 테니까 놀라지 마. 이렇게 얘기했고, 이 변신의 모습을 누구한테 들키면 안 돼? 아귀한테는 들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노출시켰고, 공주에게는 노출시켰고, 누구에게는 아귀에게는 노출시키지 않는 거야. 그치? 오케이? 또한 변신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정체를 숨기는 과정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뭐가 뭘로 변하는 거? 자기가 수박으로 변한 건 자신의 의지지. 근데 허물을 벗기 전에서 허물을 벗게 되는 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잖아. 벌 받는 거잖아. 이것도 변신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의 지금 형벌 기간이 끝났으니까 너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 하고 변신하게 해준 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한 거야. 그치?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 이 얘기야. 됐지? 승상의 이 말을 듣고 이상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김원이 10년 고생을 하는 동안 김원이 천상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라는 속성이 이때는 부모도 모를 거 아니야. 그치? 얘는 그냥 걱정할 거 아니야. 버릴 수도 없고 이상한 애를 낳는데, 그치? 얘가 하늘에서 내려온 애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번, 옥황상제가 남두성에게 10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볼 때, 김원이 허물을 쓴 것은 옥황상제의 결정에 따라 변신을 겪은 거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죠? 3번, 김원이 10년 동안 보자기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볼 때, 김원이 소년선동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은 변신을 통해 자아의 속성이 다른 대상에게 노출된 것. 그렇지. 4번, 김원이 공주에게 어쨌거나 변신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볼 때, 공주가 변신한 김원을 데리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공주가 변신한 김원을 데리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김원이 부탁해서 한 거야. 그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려고 공주가, 야, 내가 너에 대해서 진짜 네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줄게 하고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김원이 내가 변할 테니까 네가 나를 데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남두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왜 아기한테 데려가서 알리냐고. 이것도 이상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네 번째 거. 17번은 공통점 문제입니다. 기존 세계에 있던 김원은 지하국이라는 다른 세계에 진입하여 공주를 만나죠. 두 개의 세계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치? 이처럼 기존 세계의 존재가 이물은 아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에 강제로 다른 세계로 끌려가거나 주인공이 이물에게 붙잡힌 대상을 구출하기 위해 힘든 관문을 뚫고 대함을 뚫고 지나가잖아. 그치? 과학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구조의 서사는 설화에서 소설에 이르기까지 흔히 나타난대요. 아래 설화를 읽고 윗글과 비교하여 감상해 보세요. 그것도 똑같지.
그치? 누가 자꾸 원님의 마누라를 훔쳐가는 거야? 그거 이제 금돼지가 훔쳐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금돼지 잡으러 가서 구해오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1번. 인물이 있는 곳이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건 어디만? 위 소설만. 보기는 화려하지 않아요. 보기의 굴은 화려하지 않아. 그치? 공통점이야. 공통점 묻는 거야. 이건 위글만. 됐지? 다른 세계에 진입한 주인공이 비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인공의 영성 그거 위글만. 보기 아니야. 보기는 그냥 실로 묶어가지고 그 실 따라서 간 거야. 지혜를 발휘하긴 했지만 영성이 부각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오케이? 됐지? 주인공이 다른 세계의 인물과 대결하는 장면을 통해 주인공의 가치관 변하지 않아요. 그쵸? 4번. 주인공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계에서 지하로 내려가잖아. 그러면서 대화문이라는 문을 지나게 되잖아. 거기 지날 때 변신해서 그치? 숨겨서 들어가잖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끝부분 보면 들어가려고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다니는 문은 큰 독으로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었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독을 쥐고 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 이게 관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야. 정답은 네 번째가 되겠네요. 됐지? 자, 그 다음에 28번부터 31번. 가는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친구들, 선생님이 나오면 정리 프린트 한번 보자. 정리 프린트. 6페이지, 7페이지 한번 봅니다. 네? 6페이지, 7페이지. 작품 전체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철거 계곡장이 와.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어디 사냐면 동네가 되게 이름이 웃기지.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그지? 근데 실제의 삶은 지옥구 불행동이야. 그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동네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이야. 그지? 행복동에 한잣집에 살아. 그치? 한잣집에 산다고 뭐가 집이죠? 뭐가 나무로 좀 대충 집은 집에 살아. 그치?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위해서 여기 뭐가 와요? 철거 계곡장이 와. 이제 계곡은 경고하는 거야. 경고하는 걸 알리는 거야. 철거하겠다고. 그리고 판잣집을 철거해요. 그치? 그리고 입주권을 받는데 입주할 돈이 없어서 아파트에 들어갈 입주권을 매매해. 오케이? 그리고 영희는 그 입주권을 뭐 하겠다고 사간 사람에게서 입주권을 가져오겠다고 가출을 해. 오케이? 그리고 걔네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입주권하고 돈을 훔쳐서 집으로 돌아와. 근데 아버지는, 난장의 아버지는 뭐 하냐면 죽어 있어. 그치? 그리고 빈민들이 그런 구조로 돼 있어. 그런 구조로. 오케이? 이게 친구들아 전체 12편으로 되어 있는 연작 소설이야. 비슷비슷한 주제의 소설들이야. 그 중에 네 번째 작품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이지. 그치? 전체적으로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인칭 시점인데 서술자가 꼭 알아둬야 돼. 서술자가 장면에 따라서 바뀌어. 처음에는 영어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영수의 시점, 영희의 시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나라고 나와. 여기도 나라고 나와. 여기도 나라고. 3남매인데 큰 오빠, 작은 오빠, 영희의 관점에서 볼 때. 그치? 첫째, 둘째, 셋째야. 시점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작품에서는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소설이니까. 자, 도시 빈민의 험난한 삶을 소재와 했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도시 빈민 계층입니다. 작가는 도시개발을 발단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비극적 과정을 소재로 하여 1970년대 판자촌 빈민들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혹시 너희들 윤은길의 9켤레로 남은 사내라는 소설 아니?
아홉 켤레의 구두 남은 사내라는 소설 들어봤어? 그것도 철거민 얘기지, 그치? 요 소설이나 그 윤홍길 소설의 모티브가 되는 동네가 어딘 줄 알아? 성남이야, 성남, 분당, 성남. 응? 근데 분당이 이제 엄청 바뀌었잖아, 그치? 천당 아래가 분당이라며, 그치? 그 분당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자기네 동네 좋다고, 강남에서 가깝고 그런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서울이 되게 좁았어, 친구들아. 어? 좁아서 1970년대 초에는 반포나 강남에 있는데 개발이 안 될 때잖아. 안 될 때잖아요.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그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거야. 그치? 이름이 이정이었어. 이정이었다, 그치? 응? 얘는 이간이고, 그치? 외자였어, 그치? 오케이? 얘랑 맨날 농구를 했거든? 응? 농구하고 뭐, 그때만 해도 뭐 선생님이 이키였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치? 근데 별명이 서태웅이었다. 농담이고. 그래, 마음껏 들으시라. 얘가 생일이라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끼리 청바지에 하얀 하얀 셔츠를 입고 모이기로 했어요. 옷을 똑같이 이제 맞춰 입고. 선생님 교복을 입은 세대거든. 옛날 이렇게 교복이 말죽거리 잔혹사가 그런 중학교 때 그런 교복을 고등학교 때 자율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갖고 이제 얘네 집에 갔는데 얘네 집이 어디냐면 대치동에 있어요. 대치동 그다음에 AID 아파트가 뭐냐면 차관 아파트라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 중학교 때만 해도 80년대거든. 80년대인데 그때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고 그러지 않았거든. 네? 이때 음마 아파트도 있고 그랬었지. 음마 아파트가 79년도인가?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40년이 넘은 아파트였다. 툭 치면 쓰러져. 그치? 꼭 뭐 김원의 칼을 뽑지 않더라도, 그치? 그리고 이 아귀의 칼을 뽑지 않더라도 그냥 툭 치면 쓰러질 정도의 적기야. 근데 지금은 대치동이 얼마나 난리냐. 근데 이때 가는데 전부 논밭이야. 그래갖고 얘는 미국에서 왔다는데 왜 이런 데서 살지? 네? 서울 한복판 사대문 안에. 선생님이 어떤 중학교를 다녔냐면 경신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대학로에 있어요. 해화동, 대학로, 뭐 명륜동, 거기 있단 말이야.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야. 옛날에는 학교들이 그렇게 서울시 한복판에 있었다고. 지금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서울에서 전부 뭐 한 거냐면 옮겨간 거야. 아니 이런 동네에 살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들어가 봤더니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 한옥 같은 데 살았을 거야. 근데 여기 가서 완전히 서양식인 거야, 아파트가.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 원래 화장실은 집 바깥에 있는 건데, 그치? 너무 깨끗하고, 그때 너무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생일 잔치를 한다고 김밥 있잖아요, 김밥. 김밥을 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놨더라고. 근데 선생님 때는 김밥은 소풍 갈 때만 먹을 수 있었던 거야.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는 거라고. 지금이야 되게 흔하지만. 그래갖고 그 김밥을 배 터지게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시골에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부자라는데. 좀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나 이런 그런 게 많이 없고 집들이 되게 허름하고 그랬다고요. 그치? 난쟁이들이 그랬어요. 자, 한번 볼게. 빅민들의 고통을 그려요. 자, 소설에 나타난 환상성과 서정성. 이 작품이 이게 되게 독특한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작품인 거야. 이게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잖아. 뭐 철거민들의 투쟁, 난쟁이의 죽음, 막 이런 건데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동화적이야. 환상적이고. 그치? 이 소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실험적인 기법들과 환상적인 작품의 분위기. 그치? 오케이? 공문서나 서적의 시각적인 재현, 난장이, 달나라, 쇠공 등의 동화적이며 환상적인 비유들,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소설. 이것 때문에 어려워. 그러니까 표지도 없이 과거하고 현재들을 막 넘나들어.
그치? 그 다음에 시점의 빈번한 이동. 아까 얘기했지? 영수의 시점에서, 영어의 시점에서, 영의 시점에서 막 해. 이 소설을 현실을 비판하는 리얼리즘 소설이면서도 서정성을 잃지 않는 독특한 실험성을 지닌 소설로 평가받게 한다. 그만큼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죠? 자, 선명한 이분법적 대립과 간결한 문장. 이것도 이 소설의 특징이야. 그치? 선악, 지배하고 피지배, 약자와 강자 사이의 구분이 선명해. 그치? 그런데 굉장히 짧은 문장을 통해서 이게 이런 걸 묘사함으로써 그냥 상투적이지 않아. 그치?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다음 페이지에.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핵심 정리 보면 주제는 도시 하층민의 궁핍과 사찰. 이제 작품 내용 이게 있습니다. 그죠? 통장이 난장이 가족에게 철거 개고장을 가져와요. 난장의 아버지는 병에 걸려 일할 수 없게 되고 어머니하고 영수가 공장에 나가. 그치? 영호하고 영희는 학교를 그만둬. 그치? 투기에게 아파트 입주권의 값이 오르자 영순이는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아요. 철거반원들에 의해 집이 철거돼. 이 부분이 교재에 나온 부분이야. 여기까지가. 그치? 자, 영희는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가요. 그치? 영순의 가족은 이사를 결정하지만 집을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요. 투기업자에게 순결을 빼앗긴 영희는 투기업자의 금고에서 아파트 입주권과 돈을 훔쳐요. 그리고 영희는 훔친 입주권과 돈으로 아파트 입주자를 마치고 동네로 돌아와. 그런데 아버지는 굴뚝에서 추락사하고 이를 알게 된 영희는 절규해. 뭐 이렇게 되는 게 네 번째 장면 전체 줄거리예요. 그치? 자, 인물 소개. 난장이 나오고 어머니 나오고 영수 나오고 영호 나오고 영희 나오고 이렇게 주요 인물이에요. 뭐 지섭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됐지? 작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가는 마지막 단락만 한번 볼게요. 네? 가는 마지막 단락만 한번 봅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삼남매를 포함한 가족들이 자신들이 지은 집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형제인 두 인물의 관점으로. 두 인물은 누구하고 누구? 영호하고 영수, 영수하고 영호야 관점으로 정착에 대한 열망을 부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결속이 경험의 공유와 기억의 축적에 의해 강화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 집을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집에서 정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지. 그제? 또한 집이 당대 가족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정착을 열망해온 선조들의 역사가 중첩된 장소임을 강조한다. 이 난종이 가족이 대대로 노비였대요. 그지? 노비였대.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대. 자, 한번 볼게.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아니야? 이재명? 이재명이 그 성남 철거민촌 영호야. 영수야. 어? 이재명이 여기 그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4살 때까지 공장 다니고 시계 공장 다니고 무슨 공장 다니고 그래서 팔도 뭐해서 비틀어지고 막 그렇게 철거민이었대.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공장에서 번 돈으로 뭐해서 학원 다녀서 야학 다니고 학원 다녀서 저기에 붙은 거지. 대학에 붙은 거지.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서울대 법대에 갈 성적이 돼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그 후진 중앙대 법대로 가게 됐지. 그치?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고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되고 막 그랬던 사람이지. 정말 꼼꼼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적들이 살아났어. 그래서 조금 다르지. 그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프레지던트 유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뭐냐면 학자야.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철학자. 그치?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 그치? 선생님이 다녔던 고등학교 앞에 고등학교 나왔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연희동 살았단 말이야. 연대 뒤에. 거기서 올라가면 충암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고 길 건너에 명지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인 명지고등학교가 있어요.
선생님 명지고등학교 출신이거든. 충암에 있고 명지가 있으면 충암이 공부를 잘했어. 명지 공부 못하고. 충암이 야구 잘했어. 야구를 잘하고 명지 야구를 못해요. 충암이 싸움 잘했어. 명지 싸움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맨날 놀림받아.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맨날 비난한 사이에 두고 있는데 맨날 고개 숙이고 다녔어.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출신이잖아. 그치? 물론 구수에서 사법고시에 패스하기는 하셨지만 구수에 대한 구수. 그래서 사람이 구수하잖아. 아, 미안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구수에서 기업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뭐 하라고? 쌤 이거 찍혀도 돼요? 어? 찍혀도 돼요? 뭐? 찍혀도 되는 말이에요. 어떤 거? 쌤 하신 말씀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울게. 네? 자 가겠습니다. 자 나달라 가봅니다. 나달라 가볼게. 너희들 엄마를 잘못 둬.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어머니는 누구 엄마야? 누구 엄마야? 선생님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그랬잖아. 그치? 어머니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작가의 엄마가 아니라고. 누구의 엄마야? 등장인물의 엄마야. 그치? 그의 어머니는, 영어의 어머니는, 영수의 어머니는 이렇게 쓰고 있지 않잖아. 그치? 영수의 어머니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그냥 어머니는 얘기했단 말이야. 누구의 입장에 들어간 거야? 영수의 입장에 들어간 거죠. 그죠?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 나가 누구라고? 영수가 장남이야. 그 정도는 알아두자. 그치?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었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종의 자식이었다. 오케이? 너희들 서정주라는 시인 아니? 서정주라는 시인의 자화상, 윤동주의 자화상도 있지만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거든. 윤동주의 자화상은 상모투기를 돌아 외딴 우물가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서정주의 자화상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니?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실제로 서정주의 아버지가 고려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본 대학, 듣보잡대학이잖아. 안암동에 가면 고려대학교라고 있는데 오라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가 죽게 하고 가. 고려대학교를 누가 만들었냐면 인촌 김성수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 그 집의 집사였어. 서정주 아버지가. 그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치? 굉장히 도발적인 신거죠. 시의 시작이 애비는 종이었다. 어매는 달을 들고 신것이 먹다고 했지만 임신을 하고 신게 먹고 싶다고 했지만 그치? 뭐 그런 게 나와. 나를 키운 건 뭐 파라리 바람이다. 막 이런 멋진 구절이 있는 아주 유명한 시야. 그래? 그 시 읽고 선생님 막 가출하고 그랬잖아. 그치?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라고. 그럼 나도 떠돌아다닐 거라고. 집 나가야지 막 이러고. 그치? 응? 그랬다고요. 그런 소지가 다분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감행했어요. 15소년 표류기. 15소년 표류기라는 동화책 읽고서 무인도를 찾아가겠다고. 그치? 집을 나서가지고 그때는 물론 하루 만에 돌아오긴 했으나 그치? 고등학교 때는 집 나가가지고 2달 동안 안 들어왔거든. 고3 때. 그치?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니? 그래 선생님 고3 때 부산으로 도망갔어. 가출했어. 거기서 2달 동안 웨이터 생활을 하다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나 재수 안 했다. 그래 그냥 대학 갔어. 그치? 그래? 뭐 크게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공부 잘했었거든. 좀 안 하더라도 뭐 그냥 그래 뭐 어쨌든 아버지도 시족의 자식이에요. 족의 자식이야. 그치? 이게 친구들아 맞아. 이게 선조들의 역사가 중첩된 그치? 참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 노비제는 사라졌어요. 증조부 내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 내쫓지 마십시오였대요. 할아버지는 달랐대.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대요.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대요.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대요.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답니다. 이건 서술자인 내가 들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우리 서술 방법에는 요약적 제시가 있고 장면적 제시가 있잖아.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따옴표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오케이? 그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지금은 서술자인 내가, 영수가 정리해 주는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요 부분. 그치? 언젠가 영호가 물었어. 그치?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어. 좀 큰 영호는 말했어.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도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히 있어. 나의 태도가 바뀌었지. 전에는 머리를 쥐어박았는데 이제 나도 알게 된 거지. 됐지? 오케이?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대.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대. 어머니는 이야기하고 있었대. 되게 이질적이잖아. 그치? 이게 지금 보면 영희는 막 우는 거야. 울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뭘 하고 있어요? 안 어울리게 책을 읽어. 엄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철거 계곡장이 날아온 거야. 응? 그리고 이제 날아온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영희, 아버지, 어머니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입주권들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이거 뭐라고 친구들아? 대화, 인물들의 대화, 장면적 제시. 앞에 나온 건 요약적 제시. 그치?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를 명희 어머니가 다그쳤다. 저희는 내일이라도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영희네가 돈을 해준다면 집이야 도끼질 몇 번이면 무너질 테고. 아마 이거 되게 웃긴데 얘네가 집을 지었잖아. 근데 명희네가 그 지은 집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집주인인 누가 이 영희네가 뭘 해줘야, 요즘 얘기로 하면 전세금 같은 걸 내줘야 뭘 하는 거야? 떠날 수 있는 거지. 그래 이제 입주권을 팔아가지고 뭐 하고 누구 주고 이 명인에 주고 남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 거야. 명희 어머니가 막 다그치는 거지. 우리는 내일이라도 떠날 준비가 됐다고. 영인애가 돈을 해준다면, 전세 돈을 빼준다면, 보증금을 준다면, 그치? 한 집이야 도끼질 몇 번에 무너질 테고. 네? 영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피었다. 커도 마찬가지였다. 계집 애들은 잘 울었다. 문장이 되게 짧지. 호흡이 되게 짧잖아. 그치? 내가 영희 옆으로 다가갔을 때 영희는 장독대 바닥을 가리켰다. 장독대 시멘트 바닥에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한다고 쓰여져 있었다. 집을 지을 때 남긴 낙서였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 가는 거지. 왜 얘들아 이렇게 시멘트를 처음에 발라놓으면 딱딱하게 굳기 전에 거기다 막 낙서하는 거 있잖아. 우리 왜 이렇게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깔면 뭐 이렇게 개새끼들 지나가지고 뭐 개 발자국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것처럼 집을 만들 때 낙서를 해놓은 거야.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 그치? 우리 왜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어릴 때 뭐 누구는 누구 좋아하고 막 뭐 얼레리 막 그런 하잖아. 그 얘기야. 그치? 영희가 웃었대요. 과거야 이거. 그치? 과거로 간 거야. 우리에게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랑에서 돌을 적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과거의 뭐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 이 경험의 공유가 이들의 결속을 다져주는 거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정착을 더 열망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 집을 만들 때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했어. 함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벗어나기 싫은 거지. 오케이? 그래? 그것으로 계단을 만들고 벽에는 시멘트를 쳤대.
우리는 아직 어려. 힘든 일을 못해. 이거 과거인 거야 지금. 그치? 힘든 일을 못했어. 그래도 할 일이 많았어. 우리는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어. 그래도 하루하루 즐거웠어.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때를 지어 동네를 돌았어. 그때만은 더러운 옷을 입은 어린이들도 울음을 그쳤어. 윽박지르는 주인의 기세에 눌린 개들도 짖기를 멈추고 뒤로 물러섰어. 온 동네가 조용해졌어. 갑자기 평화스러워져 어안이 방불할 정도였어. 나는 우리 동네에서 풍기는 냄새가 창피했어. 빈민가니까. 시궁창 냄새 나고, 그치? 그들은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 그들과 악수할 때 아버지는 발 뒤꿈치를 들어서 난장이니까. 그죠? 아버지가 어떤 자세를 취했건 상관이 없었어. 난쟁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는 거인처럼 보였어. 너 봤지? 내가 물었어. 영호가 고개를 끄덕여서 나도 봤어! 영희가 말했어. 메소드 연기 어떠니? 좀 쩔지 않니? 그치? 그렇게 자화자찬 강사야. 그치? 오케이? 그때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야. 그치? 개천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우리 동네 건물을 양성화 시켜주겠다고 말했어. 우리는 어른들을 따라 박수를 쳤어. 다음 사람은 먼저 사람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하니 구청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나란 일을 하겠으니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어. 어른들은 손뼉을 쳤어. 우리도 따라쳤어. 그치? 커서까지 나는 그 일을, 그때 일을 종종 생각하고는 했어. 정치가들의 위선인 거죠. 그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때만 그런 척하고, 그치? 실제로 뭐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이 행복동을 위해서 해준 게 없다는 얘기인 거지. 낙원고를 지옥으로 만든 거지. 이제 자, 두 사람의 인상은 아주 진하게 나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죠? 나는 그들을 증오했어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였어. 그들은 엉뚱하게도 계획을 내세웠어.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계획을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달라진 건 없었어. 서로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져줄 사람이었어요. 현실에 대한 비판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지. 자, 중략. 그러면서 친구들아, 서술자가 바뀌어. 누구로? 영어로. 여기까지는 지금 누구의 시점이냐면 영수의 시점이야. 그치? 그러다가 바뀝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어.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맸어. 아까 우리 선생님은 전체 줄거리 봤잖아? 영희가 뭐 한 거야? 입주권을 찾겠다고 뭐 한 거야? 입주권 팔았어. 명인을 내보냈어. 그치? 우리는 이제 철거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철거하면 사실 마땅히 갈 데도 없어. 영희는 입주권을 찾겠다고 나갔어. 그치?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갖고 나간 것은 기타와 꽃 두 송이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영어예요. 좀 큰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 영어라는 건 B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 지섭이는 아빠랑 친한 그런 지식인이야. 대학생 지식인, 감옥에 갔다 온 지식인. 그치? 이 부조리한 세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자야. 그치? 지섭이 이발관 공터를 지나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소고기가 들려 있었어. 대문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어. 아버지는 엄마한테 넘겨주었어. 부엌 안에 연기가 자욱했어. 형이. 그래서 형이 누구야? 영수잖아. 그치? 그럼 이게 이제 누구의 시점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야? 동생인 영어의 시점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 그랬지. 그치? 오케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대요.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 나무를 넣었어.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뭘 하는 거냐면 오찬을 하는 거야. 식사를 하는 거야. 철거되기 전에. 그치? 요게 친구들아 뭐로 나왔냐면 수능으로 나왔단다.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응? 우리는 며칠 동안 명인의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 떼었습니다. 형은 명인의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고 나왔어요. 형의 몸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 아버지는 기침을 했어. 아버지와 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지석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에 의하면 그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책을 읽었어요. 형과 나는 시멘트 담 밖에 있어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집불이 다 흘려 곧바로 동사무소가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보였습니다. 그 바른 쪽, 여기 살고 싶은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얘네들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축적되어 있는 이 집에 정착하고 싶은 거야. 길 건너 깨끗한 주택가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만든 이 집에 정착하고 싶은 거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 에? 지금 영호가 건너편에 밝고 깨끗한 주택가를 보고 있다고 여기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바른 쪽은 슈퍼마켓이 있는 큰 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이 보였습니다. 형과 내가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뻤어. 그 냄새 맡으러,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들아, 그 영수가 나는 우리 동네에서 풍기는 냄새가 싫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여기로 자주 놀러 가. 그래서 무슨 냄새를 맡냐면 고기 굽는 냄새도 맡고, 그 다음에 빵 냄새도 맡고 막 그런다. 그치? 여기서는 냄새가 뭐를 가르는 거냐면 빈부를 가르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럼 어쨌든 빵집 보였습니다. 선생님이랑 선생님 아내는 선후배 사이잖아. 그리고 전공이 갖고 하는 일이 같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달맞이 빵집에 빵 냄새 맡으러 갈까? 우리 동네 달맞이 빵집이라고 부산에서 온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선생님 와이프가 빵을 되게 좋아해서 사지는 않는데 먹으면 살찐다고 안 사는데 맨날 그 빵 구경은 잘 가. 산책 가면서 우리 동네에서 거기로 빵 냄새를 맡으러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영희야 빵 냄새 맡으러 가자 이런다고요. 그치? 그러면 선생님 와이프가 알아듣고 가자 영수야 이러고 간다고. 그치? 재미있는 부부지. 선생님 막 잔소리를 해. 선생님 와이프한테 그냥 이거 먹으면 좀 빨리빨리 치워라. 그러면 선생님 와이프가 최승호의 국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 내가 국어를 비판을 해. 막 말라비틀어진 대가리, 뻐뿌대진 혀.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되지? 야 너도 똑같잖아. 너도 국어지, 너도 국어지 막 이런다고. 선생님이 선생님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너도 국어잖아. 그럼 선생님이 꼬리 딱 내리는 거지. 남들이 들으면 무슨 간첩들이 암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 빵집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영희가 난장이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어. 그냥 과거에서 또 다시 현재로 또 돌아오는 거야. 자, 부엌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질을 했어.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답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어요. 철거하러 온 사람들이지. 그들이 헐어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내가 대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어. 형이 상을 들여다 마루에 놓았습니다. 형은 나를 걱정했어. 괜한 걱정이었어. 그들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야.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어요. 지섭이 수저를 들었어. 어머니는 국을 마셨어. 마루 끝에서. 형과 나는 밥을 국에 말았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해서 철거하러 와서 막 두드리는데 누가 지섭이 사온 소고기로 국을 하고 고기를 구워서 난장이 가족들이 지섭과 함께 아무 말도 없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뭐를 뚫느냐면 벽을 뚫어 담을. 근데 벽에 이렇게 구멍을 벽을 뚫었는데 난장이 가족이 밥을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철거하러 온 애들도 뭐 할 때까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상을 들고 걔네들한테 또 가가지고 먹으라고 고기를 한 점씩 줘.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철거를 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비극적이지만 그런 약간 동화적이고 인물들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 계속 볼게요. 자, 좀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자, 영희가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답니다. 우리의 밥상에 우리의 선조들 때부터 묶여 흘러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답니다.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같은 기침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거래요. 이게 이들의 삶이지. 피, 눈물, 그치? 네? 뭐 피땀 눈물은 아니지만, 그치? 피, 눈물, 그치? 힘없는 웃음소리, 같은 기침소리.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집을 싸고 돌았어요.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부수었어.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습니다. 먼지가 올랐어요.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어.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어요. 상상해, 머릿속으로 연상해 이 모습과 이미지를. 그치? 난장의 가족들이 초라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뭐를 시멘트 담을 부셔서 먼지가 확 일어나고, 그치? 얘네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밥을 계속 먹고. 이런 비극성이 막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현관의 밥그릇에 넣어주었어.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서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예의겠지. 그들은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숭늉을 떠왔습니다. 아버지와 지석이 숭늉을 마셨어요. 숭늉을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어.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형이 보따리를 메고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 우리는 짐을 끌어냈어.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그 부엌 가구들을 말이야, 그치? 살림살이들을 끌어냈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어. 아버지는 공구가 들어있는 부대를 메고 나왔어. 그치?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쇠망치 대신 종이와 볼펜을 든 사나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집을 가리키고 돌아섰어요.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부수기 시작했어. 그치? 어머니는 돌아앉아 소리만 들었어요. 북쪽 벽을 찢어 지붕에 내려앉았어. 지붕에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고요. 벽에 달라붙어서 아주 쉽게 끝났어. 그들은 쇠망치를 놓고 땀을 씻었어요. 사나이가 종이에 무언가를 써놓았어요. 지섭이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주었어. 그는 사나이를 향하여 걸어갔어.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섭이 물었어요. 네? 사나이는 몇 초 후에 지섭의 말을 알아들었어. 그가 말했어. 30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시간이 지났어요. 행정대 집행에 따라서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나이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지섭이 말해서.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5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년도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5년이 아니라 500년. 이제 뭐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누구는 죽고, 난쟁이는 굴뚝에 떨어져서 죽고, 그치? 영희가 돌아왔지만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는 영혼은 투사가 돼. 연작소설이잖아. 이게 이어진다고. 그래서 그 노동자로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라는 그런 표지 있거든. 거기에서 그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집 사장을 죽여. 살인자가 돼. 뭐 좀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죠? 오케이? 한번 전체적으로 뭐 읽어보는 것도 응?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정리를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됐지? 자, 상당히 길게 나왔다. 그치?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이런 수능에 나올 때 이런 것 전체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 요 분량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하는 셈 치고 요 정도 분량을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지? 시점이 한번 바뀐 거야. 첫 번째는 누구의 시점? 큰 형이, 맏형인 영수의 시점. 후반부는 영호의 시점. 그죠? 자, AB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건 그랬습니다. 자, A는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는 한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A에는 어떤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B는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제시하여 인물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B 부분에는 지석, 아버지, 형, 어머니가 나오지. 이들은 갈등하고 있지 않는데. 그치? 잘못됐고요.
3번 A는 대화를 제시한 거 맞죠? 그죠? B는 인물이 과거에 한 말을 제시, B에는 과거에 한 말이 없습니다. 그지? 그리고 감추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대체 A는 일어난 일의 순서를 바꾸었다고?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한 인물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아니, 한 인물 아니야. 여러 인물이야. 그죠? 5번이 답이네요. A, B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관찰한 인물들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A 한번 볼래? 처음에 주어가 뭐죠? A의 0이야. 두 번째 누구지? 아버지야. 세 번째 누구지? 어머니야. 그러면 처음에 영희를 보면서 영희가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이런 모습, 관찰한 모습이고요.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어머니가 명희 어머니랑 이야기하는 모습. 그쵸? 그다음 B를 보세요. 첫 번째 주어 뭐지? 첫 번째 인물 누구지? 지섭이죠. 소고기 들고 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모습. 그 다음에 형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A 부분은 누구의 관점에서? 영호의 관점에서 영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고, 명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고, B 부분은 누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A가 영수의 관점이고 B가 영호의 관점이지, 그치? 영호의 관점에서 지섭, 아버지, 형,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됐지? 답은 5번입니다. 되셨죠? 네. 선생님도 이거 처음 풀 때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A는 장면이잖아. B는 뭐고? 그냥 서술자인 내가 요약해 주는 거고. 난 그거로 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뭐지? 그랬던 기억이 나. 그게 조금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A 부분에서는 앞부분만 있거든. 앞부분. 앞에 몇 줄만 그렇고 앞에 뭐 나오지? 아버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이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잖아. 근데 그 뒤에는 전부 명의 어머니하고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잖아.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선생님 같으면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뭐 장면을 제시하고 있고 B는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위를 뭐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죠? 29번 가의 두 인물을 바탕으로 AB를 설명했어요. 자 A가 누구라고 얘들아? A가 누구? 마티형 영수, B가 동생 영호. 오케이? 이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A는 증조부가 노비제도가 없어졌음에도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앞부분에. 나의 앞부분에. B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책을 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치?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었죠. 그죠? 아니 아까 우리 어디에 친구들아 149페이지에 맨 위에 난쟁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거인처럼 보였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물었지. 너 봤지? 영어 고개를 끄덕였잖아. 그리고 나도 봤어 하고 영희가 말했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인처럼 보이는 걸 나, 영호, 영희 다 본 거야. B도 본 거지. 됐지? 함께 있었다 그 얘기야 이때에. 그치? 따라서 정답은 3번. 그치? 자, 기억은 낙서고요. 니은은 빵집이에요. 그죠? 기억으로 인해 나는 현재는 뭐지? 비극적이잖아. 철거 상황이잖아. 그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은 뭐지? 함께 가족들이 아름답게 집을 만들던 과거 상황. 그러니까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지. 맞겠고요. 2번. 니은에서 나는 타인들이 영희와 아버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아무도 영희가 난쟁이의 딸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됐지? 오케이? 기억으로 인해 내가 숨기려던 사실, 내가 뭘 숨기려고 했는데 명희 언니가 나를 좋아하는 걸, 명희가 나를 좋아하는 걸 내가 숨기려고 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니은에서 영희를 찾을 수 있는 신발이 영희 못 찾았다며. 정답은 세 번째.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어야 적절하지 않은 것. 나란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제시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 환경이 쉽게 변화할 수 없음을 나타냈지. 2번. 내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단밖을 내다보고 깨끗한 주택가를 발견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과 해석을 통해 새로운 심리적 터전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희망? 나의 희망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만든 이 집에서 정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됐지? 자, 시 두 개. 가가 08년도 육모에 나왔던 그런 작품.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유명한 작가가 윤동주지. 그죠? 나태주도 되게 유명하지 않아. 그치? 오래 보아야 뭐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니네는 안 그렇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에? 알죠?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길이에요, 길. 복이 있나? 복이? 34번에 복이 있네. 34번에 복이. 그치? 복이 먼저 보고 작품으로 갈게. 문학에서 성찰을 통한 자기 고백은 타자화된 시선, 즉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타자화된 시선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객관화, 대상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대상화하고 자아를 뭐 하는 거야? 객관화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우리 선생님이 가끔 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 여학생들 중에 자기를 객관화하는 친구들이 있다. 예진이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예진이가 선생님 예진이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를 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봐봐. 아까 윤동주의 뭐를 보면 자화상을 보면 산모통일을 돌아 외딴 우물가에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지. 우물 속에 누가 있지? 우물 속에 누가 있다고? 사나이가 있다고 나오지. 사실 우물 속에 누가 있는 거야? 화자가 있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있는 거, 자기의 모습을 비치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사나이가 있다라고 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뭐야? 타자화된 시선, 객관화, 대상화야. 기억해 두자. 어떤 말이 다 비슷한 말이라고요? 대상화, 대상이 아닌데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객관화. 그치? 여기에 뭐라고 나온 거야? 비슷한 맥락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어? 타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듯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본대요. 그치? 이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교차시킴과 동시에 윤동주 시의 특징이기도 하단다. 윤동주 시에는 얘들아 두 명의 자아가 되게 많이 나온단다. 너희들 혹시 쉽게 쓰여진 시라는 거 들어봤어? 어? 거기에 보면 육첩함은 남의 나라, 뭐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려, 뭐 어? 육광타는 남의 얘기 뭐 이런 거. 그치? 쉽게 쓰여진 수시라는 시가 있잖아. 알아요? 쉽게 쓰여진 수시? 그치? 육첩함은 남의 나라가 아니라 육광타는 나의 얘기 뭐 그렇게 미안해 얘들아. 수험생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다.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가 나오거든. 그럼 두 명의 자아가 나오는 거잖아. 나는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거. 오케이? 또 다른 고향 아니? 또 다른 고향에 보면 백골 몰래 내가 여기로 와.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그러면서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재. 두 명의 나가 나와. 그치?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나가 있고 다음 저쪽에 내가 있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나는 현실적 자아야. 다음 저쪽에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야.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니? 풀 한 폭이 없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현실적 자아야. 너희들이 되고 싶은 자아는 저기 캠퍼스, 대학에 있는 자아잖아. 똑같아요. 우리도 두 명이 있는 거야. 지금의 나가 있고 되고 싶은 나가 있는 거지. 지금의 나가 뭐야? 현실적 자아. 되고 싶은 나가 뭐야? 이상적 자아라. 됐지? 윤동주 대기의 특징. 부끄러운 순간들을 시 속으로 다시 불러내어 마주하게 하여 자기 정화를 이루도록 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드러내거나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낸대. 길이나 사는 일에서는 걷는 행위를 인생사와 동일시하며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찰적 태도를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들이 작품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이어가야 할 가치를 전승한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선생님 생각에 가나 중에서 가가 더 중요한 시 같아.
네? 잃어버렸습니다. 내신 성적을 잃어버렸는지, 국어 등급을 잃어버렸는지, 남친을 잃어버렸는지, 자아를 잃어버렸는지, 아내를 잃었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는지, 에?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잃어버렸어. 그치?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모색하는 거지. 잃어버린 걸 찾는 행위잖아. 길에 나아가. 그러면 친구들아, 여기서의 길은 잃은 것을,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길인 거지. 그게 뭐 나라일 수도 있고, 그치? 자아일 수도 있고, 그치?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잃어버린 건 상실인 거잖아. 뭔가 잃어버리고 길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모색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돌과 길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나아갑니다. 길에 나섰는데 이 길에 돌과 돌이 이렇게 끝없이 연달아 뭐가 됐어요? 돌담이 됐어요. 응? 돌이 환기하는 이미지가 뭐니? 약간 무거움? 그치? 뭐 그런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 담에는 뭐가 있는데? 쇠문이 있는데. 문이 하는 역할은 뭘까, 얘들아? 통로잖아. 뭔가의 통로잖아. 담에 문이 있어. 그치? 그럼 통로잖아. 그런데 이 문은 어떻게 되어 있지? 닫혀 있어. 그치? 문이 뭐 있다고? 닫혀 있다고. 그럼 뭔가 단절되는 거지. 뭐가 아니라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치?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이에 긴 그림자를 들이고, 주어가 담이야. 대상을 의인화한 거잖아. 담이라는 놈이 문을 닫아서 길이에 긴 그림자를 들이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얘들아 길은 공간이지. 아침에서 저녁은 시간이지. 그치? 오케이?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다시 아침으로. 그러면 공간과 시간이 계속 이어질 거잖아. 그치?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부른다. 그럼 여기서 하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 성찰의 매개가 되는 거야. 그치? 윤동주의 서시 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치? 오케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자,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풀이 뭘까? 생명이야, 생명. 생명, 볼모지인 거야, 볼모지. 그치? 풀 한 폭이 없어요. 아주 굉장히 볼모고, 그 다음에 볼모란 말이 어려우니까 척박하다 이 얘기예요. 황폐하다 이 얘기예요. 어? 척박해. 응?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무서워. 그 다음에 다음 저쪽에 내가 나가 있는 까닭이고, 무서워. 두 명이 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떤 내가 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내가 있고, 다음 저쪽에 내가 있는 거지. 그럼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는 지금의 나잖아. 현실적 자아잖아. 그치? 오케이? 두 명의 자아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 다음 저쪽에 나 때문이라고. 그럼 이건 내가 되고 싶은 나잖아.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나는 힘든다고. 그치? 오케이? 내가 사는 것은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얘들아, 이게 뭐뭐입니다 하고 되게 아주 공손하게 돼 있지만 이 시는 굉장히 의지적인 시인 거야. 뭐뭐 하리라 이렇게 돼 있진 않지만 뭐뭐합니다 어조가 이렇지만 굉장히 태도가 의지적인 거야. 그치? 뭐라고? 내가 사는 까닭은,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까닭이다. 이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다는 회복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됐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화자의 어떤 의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나태주 씨의 특징은 되게 쉬운 거야.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알아줘도 될 것 같아, 얘들아. 굽은 길은 곱게 가고, 굽은 길을 곱게 가지 않아. 고든 길을 곱게 가지 않아.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맞춰 사는 거야. 그치? 현실의 삶을 수용하는 거야. 굽으면 곱게 가고, 고두면 곱게 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았다고요. 거스르지 않고 뭔가에 거스르지 않고 주어진 대로 굽어 있으면 굽은 대로 가고 곧으면 곧은 대로 가고 그렇게 뭐 했다고요? 잘 살았다고. 됐지? 막판에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지. 그치?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2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얘들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랬단 말이야. 예정된 일이 아니었어.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않아. 이 사람 상당히 긍정적이야. 수용적이야. 그치?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숯불 사이 빨갛게 익은 멍석달기도 만나고 해저문 개울가 고기 비늘 찍으러 온 물총새 쪽빈 날갯짓도 보았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걷지 않을 길을 걸었지만 그래도 그 길 속에서 만나지 못할 것들을 만났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그치? 이제 날 접으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날이 접는 건 인생의 황혼기. 이 길은 화자의 인생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았다는 건 내 평생 잘 살았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내 인생을 딱 회고해 보니까 구분군은 구분대로, 고준대로 고준대로. 그러다가 뜻밖의 일을 만났지만, 그치? 뜻밖의 일을 만나서 힘든 삶을 겪었지만 그 나쁘지 않았다고. 뜻밖의 일을 겪어서 예상치 않은 것들을 하게 됐으니까. 그치? 자, 인생이 끝날 때야. 하루가 저물 때야. 그치?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어요.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이. 그치? 오케이? 너희들은 말이야.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 그냥 빨리 대학 가기 너무 힘들어서 뭐 이런 분위기인데 화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됐지? 자, 기억림의 대조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잃어버렸다. 서술어만으로 행을 구성한 거죠? 그치? 뭘 잃어버렸는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관심을 빡 갖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그 같은 시를 반복해서 계속 이어지는 담의 모습.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한번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대상을 의인한 거 맞지? 근데 굳게 닫아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치? 시를 전부 읽어보니까 담 저쪽으로 내가 가고 싶어 하잖아. 근데 얘가 쇠문을 굳게 닫은 거 아니야. 여기만 보지 말고 다 읽어보면 담 저쪽에 남아있는 게 내가 사는 이유라며. 그럼 나는 저 담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너가 담이 쇠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니까 내가 못 가잖아. 그치? 저쪽에 있는 나와 소통을 못하니까 이건 긍정적인 건 아니지. 답은 두 번째 거. 33번. A에 대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뭐냐? 걷지 않아도 좋을 길. 막판쯤에 벌어진 일이지? 내가 걷게 된 길이고요. 그치? 땀과 시간의 소비라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내가 겪게 되는 길이고요. 반면에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치? 4번. 바람이 잠잠해지고 새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된 사연을 나에게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연이잖아. 날이 저물려고 할 때에 바람 잠잠해지고 새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치? 오케이. 요거는 마지막 연에 해당하는 거니까 답은 네 번째가 이제 33번 문제. 자, 가해화자가 이런 것을 찾는 행위가 삶의 이유라고 했지요. 이것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 그렇지. 이런 걸 난 착했어. 이거니까. 그치? 가해화자가 하늘이 푸르른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여 이상적 자아를 찾지 않던 부끄러운 순간들을 떠올리는 자기정화. 그러네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자기정화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 3번. 나의 화자가 좁은 길과 고동 길을 걸은 하루의 삶을 잘 살았다고 평가한 것은 시인이 길을 걷는 것하고 인생사를 동시한다고 크게 볼 수도 있지. 4번. 나의 화자가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차로 인해 겪은 일들을 노래한 것.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랬잖아. 기대하지 못한 걸 만나서 나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얘가 요걸 통해서 자기가 잊고 싶었던 순간들을 불러내고 그런 거 없지 않아.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된 거지. 됐지요? 자, 1회에서는 친구들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1회에서는 김원전, 난소금, 그 다음에 윤동주의 길, 이 작품들이 기출 문제니까 매우 중요하게 평가원에서 다뤄졌던 문제니까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보시고, 선생님이 오늘 뭐 드렸냐면 1회 문학 변형 문제를 또 드렸어요.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른 책에 있던 거에서 한 걸 고른 거니까 복습 반복의 의미로 이번 주에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매번 뭐 할 때 독서는 아니지만 문학은 변형 문제들을 선생님이 모아서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수업 완성 풀고 수업 듣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마무리하고. 오케이? 부평은 만점 맞자 이 새끼들아. 그치? 우리 프레지던트 윤이 그렇게 하게 해준대자. 그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